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6일이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저녁 8시 40분이 다 돼가는데요. 자, 수익은 좀 어떻습니까? 어, 종목 장세인데 지금은요. 종목 장세, 말이 종목 장세지, 매매를 잘못하면, 좀 이렇게 실익이 별로 없죠.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뭐,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가능하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여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오늘 수익을 좀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도 있고 또 별로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또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좀 잘 구별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좀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이 오늘 코스피 지수 보셨죠? 갑자기 종가에 막판에 확 밀려버려가지고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2139포인트까지, 2140까지 육박했는데 갑자기 장 막판에 그냥 오후장이 확 밀려버렸거든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라 보여지는데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 적어도 쌍바닥을 만들어야 제대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지난 금요일에 2190, 목요일 금요일 날은 장중 저점 2190도 살짝 깼지 않습니까? 2180 얼마까지 내려왔다가 그때부터 2140 근처까지 쉼없이 며칠 만에 또 달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외바닥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죠. 그죠? 다시 한번 쌍바닥이나 아니면 삼중바닥 아니면 다중바닥을 만들고 가야 제대로 가는데 최소한 쌍바닥은 만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 제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이제는 좀 쌍바닥을 기다리셔야 될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요 며칠 어제 오늘요. 그런데, 물론 뭐, 아직은 뭐, 쌍바닥을 기다려야 되지만,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종합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지난 저점, 요 자리가 저점이 얼마냐면 2100포인트 정도인가요? 한번 보죠. 종가상 시가가 얼마죠? 이게 2100, 2110 정도 되는, 2115, 10 정도 되는 요 저점을,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깨버렸습니다. 이 저점을. 이 저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러분께,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제가 봤죠. 시장은 좀 불안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추세선의 하단부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게 요렇게요. 자, 지금 이런 식인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오늘 정상적으로 이 종목이 사실은 2145포인트, 2150포인트까지 만약에 안착을 하면 이 자리가 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목요일 저점이 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2140 근처까지 갔다가 막판에 확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추세선 지난번 고점 2165와 요 추세선을 연결을 하다 보면 이번 상승이 이 추세선의 상단에 걸리는 자리고요. 또 지난번 저점을 이번에 깼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다 보면 또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다시 돌아설지 아니면 지난 저점 219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올지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쌍바닥을 기다리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라 말씀드리고 2100포인트를 이탈하면
비중 조절하시거나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2100포인트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요. 그 자리를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2100포인트를 저는 코스피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선다라고 봅니다. 2100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하락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쌍바닥 지점 2100이든 2115든 뭐 2110이든 간에 그런 쌍바닥 자리를 만들고 돌아서질 않고 2100포인트를 만약에 이번에 이탈해버린다면 만에 하나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50, 60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2030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저점보다도 이번 목요일 금요일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고점을 완전히 뚫어야 되는데 2145든 50까지 올라갔어야 된다. 종가상으로 막판에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쌍바닥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는 일단 맞고요. 근데 2100이나 2105포인트를 만약에 지지를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돌아왔으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2100이 깨지면 그때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내일장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내일장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오면 좀 분할로 조금씩 좀 정리를 좀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 지표가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침체권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 지표가요. 일단 이 코스피가 일단 그 고점에서 이게 불독내죠. 고점에서 일단 꺾이고 나면 추세적으로 침체권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침체권까지 내려오질 않고 내려오다가 3분의 2점 정도에서 다시 살짝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게 완전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뭐 매수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위치로 좀 돼 있어요. 어정쩡하게 지금 이게 돼 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 물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상승을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만약에 내 종목이 만약에 조금 수익이 나면 좀 여러분께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려서 또 바로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 저점을 이탈한 것이 요 저점보다도 이 저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점이 이탈된 것이 저는 내내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100% 현금 비중을 뭐 늘리실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고요. 하여튼 현금 비중을 너무 주식에 100% 넣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황을 좀 지켜보게요.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를 아까 제가 댓글을 좀 단 적이 있는데요. 자, 제일바이오를 여러분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는 뭐 여러분 손실은 현재 안 났을 거라 봅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셨으면요. 일단 요 제일바이오는 위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무슨 기준선을 뚫어야 되고요. 이게 6,585원인데 이 자리 오늘 근처까지 장중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선을 우선 뚫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뚫으면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추세가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종목은요 6,200~300원 정도에서 6,600원 정도, 6,300원에서 6,600원, 6,250원에서 6,600원 요 사이에 매물 구간이 제법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를 뚫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는 지금 사실 요 11선 자리, 주봉성 11선 자리에 좀 잘 지지가 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폭이 좀 벌어져 있긴 하죠. 좀 벌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길게 보면 저는 제일바이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조정 시에 또 제일바이오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요 자리요. 제일바이오가 요 자리를 지지했죠. 5,628원 요 자리를 지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자리, 요 밑에 이 탄탄한 이 청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지선들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요 자리요.
탄탄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요. 제가 보면 제일바이오는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5,400원이나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요 5,350, 5,400원 또는 5,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또 한 10% 좀 더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이 종목이 6,250원에서 6,600원 요 사이에 매물을 소화를 끝내고 나면 요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조금 행보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다면 그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 의해서 꺾이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매수하셔서 조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요 내일 반등을 조금 주면 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든지 일단 한번 잘라주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제일바이오요. 제일바이오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왜냐 오늘 이해가 장중에 한 개를 가지고 깔짝깔짝 하고 있었거든요. 확률적으로 한 개씩 사고 팔고 하는 것들 모양이 노는 것 치고 저는 뒤끝이 좋은 놈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 조절 조금 하시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방을요. 하이셈 누가 아까 말씀하셨죠. 외국인들이 오늘 62,000주 들어왔는데 기관은 참여를 아직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서 좀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종목도 위에 매물이 첩첩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당장 5,358원부터 당장 매물 구간이죠. 이 종목도 당장은 시세를 내기가 좀 쉽지 않다. 주봉상으로는 더 심각하죠. 바로 위에 첩첩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4,400원까지 잘못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호는요. 여러분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분위기를 이상하게 험악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세력들이. 신라전도 마찬가지인데 추세도 약간 5일선도 꺾였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에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자리를 잡고 나서 바닥을 잡고 나서 그때 물타기를 하시죠.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19,500원까지도 올 수도 있고 세력이 좀 겁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반등을 조금 주면요. 조금 차트가 망가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길게 가실 분들은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바닥이 잡히면 그때 물타기 하시죠.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젠요. 최근에 제가 시젠을 계속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 시젠은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폭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시는 게 더 수월할 수 있고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적당한 시점에 조정 시에 조금 장중에 잡아놓으면 세력들이 지금 알았어. 끌어올려 주거든요. 가격을.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시젠도 계속 상승 중인데요. 한 3만원 근처요. 3만원까지는 아니라도요. 29,000원 또는 29,5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되겠죠. 29,000원부터는요. 오늘 28,000원까지 벌써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29,000원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3만원을 바로 넘기는 힘드니까요. 자, 셀리버리는 장중에 워낙 변동폭이 심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당분간 간망하시고요. 이 종목은 21선을 지지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21선이 좀 올라왔죠. 61,770원인데요. 내일 되면 이게 또 61,000원까지 와 있겠죠. 61,500원까지 와 있겠는데요. 요것은 21선 지지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요. 자,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관 외국인이 산다고 다 올라오고 기관 외국인이 판다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이놈들이 단타를 좀 잘 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셀러버리는 내일 장중이라도 조금 오르면 비중 조절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1선 지지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겠습니다. YK라는 종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질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은 이 종목은 일단 요 매매 동향을 볼게요. 자,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이 먼저 엄청나게 좀 사놨죠. 11월 15일부터요. 그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이제 5일째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3,485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근데 거래량이 3,000원 얼마짜리가 어제는 20만 주, 오늘은 24만 8천 주입니다. 거래량이 아주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 보고 진입하시라고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고, 어제는 제가 제목에만 이 종목을 적어놓고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일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종목은 내일부터는 상승 심하다. 이 종목은 3,515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3,515원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내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이 지금 동시에 순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익이 이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겠죠.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KMW도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4만 한 3천원 정도를 지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M코리아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올랐죠. 수급 보면 기관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죠. 자, 이제는 EM코리아도 지금은 외바닥 상승이기 때문에 아마 쌍바닥을, 적어도 쌍바닥은 만들려고 갈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난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쌍바닥을 시장이 만든다면 이 종목도 같이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죠. 지금에서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쌍바닥을 잡아가는지 아니면 이번 저점을 깨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은 가져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게 최근에요. 그 다음에 국일제지 오늘 5% 정도 올랐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죠. 국일제지는요. 자, 국일제지는 외국인 강력하게 들어왔죠. 저는, 국일제지는, 글쎄요. 오늘 7,100원이니까 오늘 7,250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500원, 그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0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거 감안하셔서, 시장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감안하셔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일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5%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종목을 대략 말씀을 좀 웬만큼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한 21선 근처에 내려오면 그때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기간을 좀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고 좀 엇갈리는데 어쨌든 기간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요. 이 종목도 한 21선 근처에 오면 좀 관심 가져보시죠. 지금 말고요. 자, 시장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은 아침부터 급락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만약에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요. 하지만 내일도 종목별로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 계속 미는 종목도 옵트론텍 같은 종목도 보면 우리가 관심을 옵트론텍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YIK처럼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옵트론텍도 요거 종목도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기관들은 좀 사다가 말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해서 지금 사고 있거든요. 수량이 엄청납니다. 자, 이 종목도 자, 한 번 더, 물론 좀 더 뻗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8,000원은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언젠가는 크게 한번 빠질 겁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순간 지금 갈 때까지 가다 어느 순간 한번 크게 빠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관심 좀 가져보셔도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자, 신라젠 말씀드렸나요? 자, 신라젠은 지금 21선이 살짝 꺾였거든요.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공포스럽죠. 외국인들 막 팔아버리고 하는 게 공포스러운데요. 일단 신라젠은 15,500원 자리를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 자리를 깨면 저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저는 15,500원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6,000 초반에 한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만약 거기에 밀리면 15,500원까지라 말씀드렸는데
16,000 초반에 지지받고는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16,000 초반까지 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5,500원 정도까지 지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이 정도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요. 시장이 무너지면 달라지겠지만 시장이 글쎄요. 좀 지켜보시죠. 15,500원 지지가 되는지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엔 물타기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자도 접근 금지입니다. 당분간은 접근 금지요. 15,500원 정도 확인하고 매매하겠습니다. LB 세미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어제 추천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기간이 요 시점에서 기간이 갑자기 하락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제가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하락이 멈추고 나서 외국인이 사면서 끌어올리다가 다시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렸다가 이틀 연속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LB 세미콘요. 자, 오늘은 외국인 기간 특히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 외국인 다 믿을 거는 못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뭐 올라가 봤잖아요. 뭐 7,600원이니까 다 왔네요. 이 종목도요. 시장이 무너지면 이 종목도 어차피 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주봉상 이제 구름대, 두꺼운 구름대층에 들어온 데다가 21선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11선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당장 급등해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오늘까지 올라왔으니까 내일 정도 하면 한번 좀 잘라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요. 자, 루미 마이크로는요. 한 2,500원 정도 근처에 오든지 한 2,300원, 2,500원 요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단기 반등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2,300원, 2,500원 찍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시고 분봉상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 따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매수할 자리 아닙니다. 자, 두산솔루션은 제가 어저께 21선 지지하는지를 보자 그랬는데 일단 21선 지지하고 꼬리를 다 올렸습니다만은 일단 5일선이 꺾였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11선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산솔루션은 좀 관망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두산 퓨어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두산 퓨어슬 오늘은 반등이 들어왔죠. 이틀 반등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보기엔 좀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틀 반등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 기간이 강력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 반등을 좀 주면 일단은 9,200원을 저는 완전히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안착하면 그때 저는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매매를 하고 있다가 9,200원을 만약에 두산 퓨어셀이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면 그때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ICD는 뭐 됐죠. 일단 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ICD도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도 2만 한 4, 5천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야 되니까 조정을 받고 나면요. 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여러분께서 좀 수익이 나신 종목이 있거나 현금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씩 좀 분할해서 현금화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내일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2140을 만약에 돌파한다면요. 내일이든 모레든 2100을 40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쌍바닥을 찍었다 하고 돌아서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데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일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지 아니면 지난 저점을 깰지는 확인해보고 우리가 다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